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ASUS의 신형 노트북 중 최고의 성능과 생산성까지 두루 갖춘 ASUS ROG 제피러스 듀오 15 GX551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 노트북인 만큼 AMD Ryzen 9 5900HX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32GB 램, 2TB의 저장 공간까지 듣기만 해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줄 것은 당연하겠죠. 박스를 보면 이 박스부터 좀 사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면서 노트북이 위로 스르륵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박스와 그 아래에 팜 레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80W의 어댑터가 들어있고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네요. 이제 GX551의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블랙 컬러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바디는 뭐랄까 이 게이밍 감성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 로고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무광 마감과 우측의 도트 디자인, 모서리 커팅까지 아주 잘 어울렸고 포트 구성은 좌측에 마이크로 SD카드 리더, DC 입력 오디오 잭, 우측에 USB 3.2 Gen2 타입 A 2개, USB 3.2 Gen2 타입 C 1개, 후면에 이더넷, USB 3.2 Gen2 타입 A, HDMI 2.0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뒤쪽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듀오, 두 개의 디스플레이죠. 아래에 스크린패드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15.6인치로 상당히 얇은 상단, 좌우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단은 좀 넓은 편인데요. 제품 구조상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4K 120Hz, 100% 어도비 RGB나 FHD 300Hz, 100% sRGB의 선택지. 여기에 두 옵션 모두 3ms의 응답 속도와 어댑티브 싱크, 팬톤 인증, 400니트의 좋은 밝기, 안티글레어 패널로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작인 GX550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4K 옵션으로도 충분히 좋은 게이밍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웹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게이밍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대신 웹캠이 없다 보니까 꽉 찬 화면으로 게임할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단과 좌우 베젤이 얇게 잘 맞춰져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무게 같은 경우는 2.48kg인데 15.6인치의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 그리고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노트북에서는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사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듀얼 디스플레이. 아래에 놓인 스크린패드 플러스는 14.09인치 UHD FHD 선택 옵션, 60Hz, sRGB 100%, 게다가 터치까지 지원하는 사용하면 할수록 상당히 유용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요즘은 모니터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두 개를 두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건데 이 GX551 같은 경우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걸 보자마자 공대생이었던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면서 아래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설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센세이션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보조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구조고 13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크린패드 플러스를 여러가지로 활용해보면서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더 좋은 활용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것들만 해도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인 화면 전환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조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거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단을 드래그 해주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으로 놓게 되면 메인, 보조 둘을 연결해서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좌측으로 놓게 되면 메인에서 보조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좌측으로 놓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것도 선택이 가능한데 상단 드래그 후 좌측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 보조 디스플레이에 놓을 때 어디 위치에 놓을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3분할도 가능하고 2분할도 가능하죠.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여러가지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게임 시 상대방의 정보, 아이템 트리 등 활용하는 것. 게임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또는 도움, 실제 플레이하면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보조 디스플레이를 통하면 여러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아래쪽에 아이템 트리를 놓고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롤토체스 같은 여러 조합이 있는 게임을 할 때 아래의 조합을 띄워놓고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삐리삐리 눈에 불가동. 세 번째는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인데 아래 보조 화면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활용해 자동 사냥을 돌려놓는다거나 하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렇게 롤을 하면서 자동 사냥을 따로 돌려놓고 하는데 이건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포토샵을 사용할 때 컨트롤 패널을 활용하는 겁니다. 컨트롤 패널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토샵입니다. 컨트롤 패널은 본인에게 맞게 커스텀할 수 있어서 자신이 작업하는데 많이 쓰는 기능들을 설정해 둔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영상 편집 시 타임라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컨트롤 패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타임라인 전용 바로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아래에서는 오로지 타임라인 편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큼 좋은 건 없겠더라고요. 물론 성능도 좋기 때문에 4K 편집을 하기에도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프리뷰도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방송인, 스트리머에게도 좋다는 건데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은 투컴을 사용하거나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게임, 한쪽에서는 채팅 등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채팅창을 아래로 띄워놓을 수 있게 되면서 노트북 하나로 방송하기에도 좋다는 거. 이처럼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자체로 활용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법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AMD Ryzen 9 5900HX 8코어 16스레드 CPU,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탑재, 여기에 32GB RAM, SSD 2TB의 저장 공간, 와이파이 6까지 현존 최고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니까 피직스 스코어 25863점, 그래픽 스코어가 24289점으로 역시 스펙만큼 굉장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도 멀티 13466점, 싱글 1446점으로 역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오버워치 4K 해상도의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 시 평균 12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뽑아줬습니다. 사실 오버워치는 당연하고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는데요. 4K의 울트라 설정 시 평균 80프레임 정도로 보여줬고 QHD로 설정 시 평균 120프레임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상당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은 초고사양 게임의 끝판왕인 사이버펑크 2077을 돌려봤는데요. 4K 해상도의 울트라 옵션 RT 오프 DLSS 품질로 설정 시 평균 프레임 약 40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설정을 바꿔서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 RT 오프 DLSS 품질로 설정 시 약 60프레임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워낙 고사양의 게임이다 보니까 데스크탑으로도 돌리기 힘든 게임인데도 설정을 조금 해주면 꽤나 괜찮은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정말 뭐 노트북에서 이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플레이 중에 CPU 온도는 약 80 중후반, GPU 온도는 80 초중반이었으며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대략 60dB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데 이는 터보 모드로 게임을 플레이 시 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성능 모드나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일런트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소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나리오 프로파일 설정을 통해 진행 중인 작업에 따라 모드를 전환해주니까 크게 거슬리지 않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는 건 또 그만큼 쿨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쿨링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사용 시에 보조 디스플레이에서는 발열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키보드도 위치적 이점 때문에 크게 발열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보조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사이에는 뜨끈하더라고요. GX551은 액체 금속, 리퀴드 메탈 서멀 컴파운드가 도포되어 있고 2개의 팬과 5개의 히트파이프, 게다가 AAS 플러스 하드웨어적으로 보조 디스플레이 뒤쪽이 개방된 쿨링 시스템으로 확실히 고성능 노트북이다 보니까 쿨링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노트북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하시다면 동봉된 팜레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치 때문에 발열에 이점이 있어서 저는 사용하면서 그 발열에 대한 불편함이 적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키보드는 RGB 백라이트로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했고 펑션키를 활용해 다양한 패턴으로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우측에는 작게 터치패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터치패드 그리고 숫자 키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감은 적당한 스트로크, 누르는 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큰 힘을 주지 않고 쫀쫀한 느낌의 타이핑이 가능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오타는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돌비 애트모스의 서라운드 사운드가 탑재된 쿼드 스피커로 음량을 많이 올려 80% 이상에서는 약간의 왜곡이 느껴지지만 그 이하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I hear him chatting the noise, move too quick, can't stop for the talking. I hear him chat with the boys, man so tough.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배터리는 90W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모두 활용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대략 2시간 이내로 충전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더 긴 시간 사용을 원하신다면 보조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더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버튼을 눌러 간단히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동봉된 280W 어댑터로 약 30분에 50% 정도 충전이 가능했으며 타입C로도 배가트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큰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능에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현존하는 게임들을 상당히 만족하며 플레이가 가능했고 노트북에서 이 정도까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거기에 듀얼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스트리머까지 생산 및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노트북임은 확실했습니다. 사실 뭐 사용하면서 사양인 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만 뺀다면 그냥 끝판왕. 디자인도 만족스럽게 잘 나와줬고 전작보다도 성능도 더 업그레이드되어 출시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 맞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노트북입니다. 듀얼 스크린 진짜 최고입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